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으로 넘어가서 오늘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가 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죠.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하락이 들어왔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에 조정이 좀 강합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딱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의 뭐 마이너스 한 7%, 저가까지는 11%죠. 종가는 10%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시면 그래도 윗꼬리를 장초반에 달면서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9%로 좀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원전 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꽤 많이 떨어졌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기술은 그나마 좀 선방했다고 봅니다. 종가가 마이너스 8%이기는 한데 사실 선방해 한 거죠. 그리고 양봉으로 도지로 지금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크게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 지금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6월 10일에 뭐가 있죠? CPI가 있습니다. 물가 발표. 여기서 또 뭐 예상치 상해가 뜨면은 사실 단기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곧바로 6월 11일에 뭐가 있습니까? 코스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 부분들이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6월 12일에 스페이스 X 상장이 있죠. 이것 때문에 수급이 지금 꼬이고 있는 부분들. 그런 다음에 5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뭐 BOJ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요. 6월 18일에는 또 FOMC도 있다 보니까 워낙 좀 촘촘하게 지금 일정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빌미로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근데 추세가 지금 깨진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크게 뭐 대응을 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 추세는 깨졌어요. 근데 지금 딱 단기적인 추세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좀 그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 세기형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락 채널도 반듯하게 내려가면은 이게 하락 우세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밑에 추세선이 살짝 안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위에선도 살짝 안으로 기울고 있죠. 이게 보통 우리가 세기형 패턴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보통 하락 세기형은 여러분들 반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반전형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세기가 이어질 때는 상승 반전, 상승 세기가 이어질 때는 하락 반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하락 세기형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위쪽 돌파가 나오면 상승 반전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슬슬 저는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특히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부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술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넘어와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총 4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MMIS와 DCS에 대한 부분들의 독점 공급과 소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 원전 부분에 대한 전망과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3가지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혹은 섹터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을 남겨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추후에 인사이트가 마무리가 되면은 또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서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AI 전력에 대한 원전주가 1년 동안만 상승률을 놓고 보면요. 거의 552%가 넘게 뛰었습니다. 최근 1개월 기준으로만 보면요. 일단은 마이너스 34% 조정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전에 대한 독점 서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바뀌기 전 흔들리는 부분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후자가 저는 맞다라고 좀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답은 뭐냐면 가격보다 뭐냐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가 에너지와 AI 보고서 자료에서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대략 945 테라와트시까지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국제에너지기구가 또 원전 보고서에서는요, 전 세계 63기 70기가와트가 넘는 원전이 이미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이후에 원전 투자가 거의 50% 이상까지 늘면서 연 600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력에 대한 병목이 자연스럽게 커지면요, 안정적인 전원과 그리고 원전 또 SMR 이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기자재랑 가스터빈의 큰 몸통이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 기술은 말 그대로 원전 안에서 감시를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하는 MMIS, 즉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과 DCS의 분산 제어 시스템, 이 병목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술 쪽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들도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올해 1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지금 1,004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2%가 늘어난 수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500억 원의 이상의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과 분산 제어 시스템의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한국수력 원자력이랑 한울 1, 2호기 그리고 발전소 감시 시스템과 데이터 수지 시스템 이 92억 역시도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죠. 자, 그럼 이 계약만 놓고 보면요, 작년 매출의 일단 10%가 살짝 넘는 수치예요. 자, 그럼 이 계산이 말을 해주는 부분들은 뭐냐? 1,004억이랑 나누기 871억을 하게 되면요, 대략 115%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말은 즉슨 수주 잔고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뭡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매출에 대한 인식, 속도,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일단 1분기 기준의 연결 매출이 170억 정도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영업 손실이 일단은 6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274억으로 흑자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영업에 대한 체력만으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올해 회사의 목표 매출이 1,600억 원과 비교를 하게 되면요, 1분기 달성률은 약 10%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영업이익에 대한 목표는 3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1분기는 아직 적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순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주로 아직은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영업 손실에 대한 상태에서 하반기 DCS, 즉 분산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본품과 납품이 연결, 영업이익으로 넘어오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기술의 독점력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체크는 분명하게 해야겠죠. 일단은 회사 공식 설명을 보면요, 1993년 설립 이후에 원전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지금 공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MIS, 즉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를 해가지고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그리고 세울 3, 4호기에 공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 원전에 대한 핵심 기술 보이라는 설명도 회사가 직접적으로 내놓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벨 기준의 작년 8월 보도를 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분산 제어 시스템에 대한 독점 공급 MOU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로가 말 그대로 심장이라고 하게 되면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랑 이 분산 제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조종석이랑 신경망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굉장히 뜨거운 엔진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기술의 장비는요, 그 이상 신호를 읽고 제어를 하는 중앙 통제실에 굉장히 가까운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조가 정말 돈이 되냐? 그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일단은 전대영 최고재무 책임자가 일단은 이번 인터뷰에서 올해 매출과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들, 그리고 원전 부분만 놓고 보면요, 매출이 750억, 영업이익을 32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320억 원, 거기에 또 우리가 나누기 750억을 하게 되면요, 약 42.1%
17%의 이익률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연결 목표인 매출 1,600억 원과 영업이익 300억 수준으로 놓고 보면요. 분명한 건 뭐예요? 원전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320억 원이 연결 목표 영업이익 300억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전이 이익에 대한 전부 이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방산과 철도, 친환경 신사업이 연결 이익을 깎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원전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100% 넘는 구조가 나와줘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산, 철도, 친환경에 대한 신사업이 연결 이익을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대영 CFO가 지금 방산 부분에서는 K방산에 대한 가격과 기술, 그 경쟁력이 유지가 되면서 향후에 3, 4년간의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자회사인 우리DS가 현대로템에 이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기아 방산 부분까지 이 고객을 넓힐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PPA, 즉 전력 구매 계약에 대한 부분들과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와 4,2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500억 원의 상단 하부 설치선까지 들어가는 프로젝트 구조죠. 자, 그 말은 즉슨 자원순환이 결국 손익분기점에 못 가면요. 이 원전에 대한 이익이 연결해서 희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신사업이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업이익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또 하나의 주가 상방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기대감이니까. 근데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숫자로 이익을 반영시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경쟁사랑 우리가 비교를 한번 놓고 보면요. 일단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들을 좀 놓고 왔고요. 그리고 BWXT랑 커티스트라이트 이 세 가지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분기 연결 매출이 4조 2611억, 영업이익이 2335억, 수주 잔고가 지금 24조 원대 정도가 되죠. 반면에 우리 기술은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적죠. 170억, 그리고 영업 손실이 6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BWXT 같은 경우가 1분기 매출이 8억 6,020만 달러, 순이익이 9,120만 달러고요. 조정 삼각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억 4,800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커티스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9억 1,4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1억 6천만 달러 정도예요.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은 17.5%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기술은 규모 대비 이 제어 계측에 대한 집중도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요. 커티스트라이트나 WXT, 두산 에너빌보다는 사실 적어요. 작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제어 계측에 대한 집중도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사 대비 순수 원전 제어 계측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수혜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우리 기술은 어디를 좀 체크를 하면 되는지도 명확하게 있죠. 일단은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부분들의 이 분산 제어 시스템 본품 공급이랑 다목적 원자로 이 납품이 실적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게 갈림길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 말까지 뭐가 있습니까? 신한울 3, 4호기 분산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356억 원의 계약과 165억 원의 추가 계약이 공급 종료 시점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 첫 상업 SMR에 대한 부분들의 프로젝트가 2030년 전후로 가동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MR은 당장 분기 실적보다는 후속 제어 계측에 대한 레퍼런스 옵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하반기부터 500억 원의 이상의 납품이 매출로 빠르게 잡히면요. 그때는 확실히 매수 타이밍이 늦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반대로 인식이 느려지거나 혹은 비원전에 대한 신사업이 BEP, 즉 손익분기점에 못 가면요. 2조 원대의 시총이 먼저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일단 제가 기준가를 14,200원으로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약 한 2조 4,368억 정도가 돼요. 그럼 회사에 대한 목표 영업이익이 300억 원이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81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의 목표 매출이 약 1,600억 원 정도가 되죠. 또 이걸 나누게 되면요. PSR이 15.2배 정도로 내려가요. 자, 그럼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싸서 사는 주식은 아닙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결국 목표 실적을 다 달성을 해도 81배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종목은 목표가보다는 실적 속도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충분히 열려 있기는 합니다. 단 하반기에 대한 원전 매출이 숫자로 찍히지 않으면요. 지금의 프리미엄은 뭐다?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수주 잔고가 1,004억 원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답이 나오는 그 구간이 우리 기술의 진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핵심적인 결론과 이 체크 포인트 그리고 리스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술은 제가 인사이트를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아마 정말 우리 기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사이트를 내비치는 채널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요. 궁금하신 종목, 섹터, 업황 부분들이 있다면요. 편하게 말씀 남겨주세요. 제가 앞전에 뉴로메카도 올려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셔서 제가 소개로 또 해드렸죠. 컨텐츠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내가 주식을 정말 현명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걸 절대 여러분들 쪽팔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